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이는 전략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월요일의 프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5개월 연속 음봉 코스피 과연 12월은? 네, 양대 지수 자체의 하락 음봉이 이렇게 벌써 5거래일째 또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또 다른 출연자를 통해서 6개월 연속의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뭐 금융위기급이다. 예, 그 이후에는 우리 장이 그랬던 적은 없다. 이런 내용까지 좀 알아봤었는데요. 시장의 힘이 너무 없죠. 반전의 기회 없을까요? 네. 끝 아닙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네. 일단 월봉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자리에서는 뭐 역사를 따지건 과거를 뭘 따지건 간에 일단 반등이 들어와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한국 시장 망하지 않은 이상, 근데 망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반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한국 시장 이만큼 싸졌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에 들어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기본 매수세조차 없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금 분위기 쪽에서 그러면 이거만 믿고 지금 다시 한번 주식 확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매수가 좀 들어올지 이거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거의 뭐 특별한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약간 막연한 불안감들이 다 농축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뺀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생적인 어떤 매수세가 또 이제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못 들어옵니다 지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딱 단적인 얘기로 하나만 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거래 충분히 되기 시작하면서 뭘 끌어올린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같은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지금 살까요? 코인을 살까요? 우리 에코님의 선택은? 이런 선택을 저한테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지금 네. 이런 뭐랄까요 좀 자괴감을 떨치고 싶은 게 우리 장에 대한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텐데 근데 예전 같으면 그래도 좀 뭐 증시 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집행하지 않았나요, 대표님? 해봐야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내년부터 국민연금에서 또 한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줄인다고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원래 올해부터도 줄이는 거고 2032년까지인가 계속 줄이는 쪽으로 가는데 하도 너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한국 증시 비중을 책정한 게 주가가 빠지게 되면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걸 채우려고 또 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뭐가 들어올까요?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장에서 한 5개월, 6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자괴감이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정신 차리자. 야, 이거 이렇게 싼 거니까 계속 사라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계속 이동되는 현상. 왜 그러냐면 그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또 11월 달에 수출 봐도 그래요. 수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계속 14개월 연속 증가세니까 우리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조만간 마이너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내수는 엉망이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플러스 알파를 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또 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나에 대한 반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모습들이죠. 지금 시장은. 매수가 참 어렵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수출은 계속 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제 또 확인된다 그러면 자꾸 그러니까 자괴감이 자괴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증시에 이런 좀 힘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그래도 연말로 갈수록 금투세에 대해서도 또 결정이 되고 또 미국 대선도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좀 다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장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어떤 뭐 부담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 가지만 꼽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 장의 상황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트리거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 예. 근데 일단 그냥 단적으로 오늘 하나만 볼게요. 지금 네. 지수가 약보합 쪽 그래서 코스피는 6포인트 올라서 2,462선 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려아연 오늘 25% 올라간 거 빼게 되면 지금 플러스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착시 효과도 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려아연이 지금 시총이 거의 11위권. 11위. 네. 11위권, 그러니까 10위 됐네요, 10위. 예, 10위권 있는 회사가 25% 올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까지 따지게 되면 그게 지금 상승의 약간 좀 무늬를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거 빼고 나머지를 본다. 지금 상승이 아니에요, 지금요. 여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충격받고 오늘도 뭔가를 끌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적으로 그러고 그래서 결론은 한국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문제. 네. 딱 한 가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는 돈이 여기서 안 삽니다. 그게 문제겠죠. 왜 한국 주식을 해? 그러니까 자괴감을 낳아서 자괴감이 또 다른 자괴감을 나오다 보니까 지금 주말에 혹시 코인 시장 한번 보셨나요? 네. 정말 강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예.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대안이 한국 주식밖에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하는데 보면은 예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증권사 전화 걸어서 시간 안에 전화를 걸어서 그때 달러 바꾼 거 가지고 너는 다음에 그거 가지고 체결시키게 되면 3일인가 걸려서 확인할 수 있고 이랬던 상황들이 이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한국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 주주를 무슨 개떡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안고 우리가 다 당하고 있으라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요. 그럼 그게 결국은 자업자득이죠. 그런 악독 대주주들한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던 것에 대해서 뭔가를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도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하다고 보시는 반드시 거잖아요. 네. 상법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거 해서 끌어넣지 않는 이상은 한국 증시의 발전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얘기들 많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외부 세력에 대해서 경영권 간섭이 들어오고 그러면 고려아연 같은 케이스 볼게요. 고려아연이 주가가 그러면 이런 외부 세력이라고 하기에 이들도 보니까 이걸 충분히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보다 보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그만큼의 경영권 관련된 쪽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붙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한국 증시가 올라가요. 한국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그들의 영역 쪽에서 딱 놔두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상속세가 지금 얼마인데 그냥 상속 주가 계속 눌러. 그리고 거기다 유보금만 계속 쌓아놔. 라는 쪽에서 전혀 상관없이 움직여서 주가가 안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래서 이걸 상법 개정에 방점을 둘 것인지 상속세 폐지에 방점을 둘 것인지 이것도 의견은 굉장히 엇갈리고 있어요. 상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해줘야 네. 거기서부터 나오기 출발하는 게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시각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활동들이 주주의 주가와 같이 연결돼서 주주의 해피니스를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가 기본 출발이고 그러면 사모펀드가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당을 갑자기 이제 막 늘리거나 네. 이런 식으로 락앤락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네. 예. 근데 보통 보면은 사모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그래요. 지금 주가를 봤었을 때 KB금융을 본다고 하더라도 KB금융의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국계 회사예요. 그럼 외국 회사입니다. 대주주가 예. 그런 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판단의 결정 자본을 수익 난 거를 환원해서 그걸 그대로 또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고 하는 과정들이 1년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밸류업과 맞아지면서 주가가 올해 2배 올라갔지 않습니까? 금융주도 이렇게 2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 주식들도 이런 쪽의 시각들을 보이면서 대부분의 회사들 보면은 그렇다고 지금 회사들이 돈이 없는 회사들은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 유보를 보게 되면 다 무슨 10,000%씩 돼 있는 회사들 많습니다. 그것들이 왜 그냥 가만둬야 될까요? 그쪽에서 그것도 그러면 이거 내 회사니까 내가 내 회사에 돈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니들이 아니라 주주거든요.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이거 우리 이걸 위해서 그러면 그만큼 돈 보내서 아니면 M&A를 통해서 자금을 써라. 아니면 이거 오히려 지금 주가에 대해서 자사주 매 이렇게 좋은 주가인데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자사주 매입해라. 그래서 소각을 해서 그만큼 자본효율을 늘려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상법상에서는 주주가 아니라 주주 싹 빠져 있고 어떤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바꿔야 되는 게 일단 맞는 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해서 뭔가 좀 자생적인 변화가 나오기 시작해서 약간 시간이 살짝 걸리긴 하겠지만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제 그러면 우리 이런 쪽으로 바꾸는 시장의 법에 맞게 따라가겠다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국 증시 2배 갈 수 있습니다. 그 좀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요. 네. 예, 그 트리거만 나온다면 얼마든지 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도 충분히 살 시점이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보긴 하지만 과연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트리거 때문에 사실 장이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우리 장에 필요할지 더 내놓고 많은 토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이쪽 그래도 처음으로는 네이버가 주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다가 이제 실적 3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도 아무도 관심 없다가 이제 가장 먼저 턴했던 모습들의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제 AI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다 보니까 그 다음은 소프트웨어가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 뭐 스노우플레이크라든가 팔란티어 이런 회사들이 네. AI가 결붙여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제 다음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쪽에서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좀 큰 회사들, 오라클부터 뭐 세일즈포스 이런 회사들 이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계속 강세로 가기 시작하죠. 애플로빈.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럼 한국은 하고 투자 아이디를 갖다 오다 보니까 한국 쪽에서도 그래도 네이버 AI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내는 모습들, 개인화를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다 보게 되면 이게 그래도 가장 맞겠구나라고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출발해서 네이버 그리고 또 아마 거기다 이제 뭐 카카오도 이제 뒤늦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AI 소프트웨어들도 다 같이 움직임이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AI를 통해서 성과가 나온다가 핵심이겠죠. 그런 나오는 회사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단 먼저 3분기 때 실적에서 보셨던 게 엠노 같은 회사들 성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물론 아직까지 몇십억대라고 하더라도 지금 AI 소프트웨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직까지 또 금리가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 쪽에서 그렇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성과를 냈다라는 모습들 또 더존미지온도 마찬가지고요. 꾸준히 이제 시세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왔을 때 그럼 지금부터는 AI가 무슨 소프트웨어 아니면 AI가 어떤 회사랑 같이 결부되기 시작해서 그게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사람들 이건 조금 그런 얘기지만은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투자 아이디만 붙게 되면은 앞으로 내년에 네. 갈 종목들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붙어가느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성과를 내주는 거를 실적으로 확인되는 업체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중에 뭐 몇몇 트럼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효과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드라마를 만든다 하게 되면 드라마 옛날에는 뭐 그 스텝하고 총출동했죠. 무슨 산을 나는 거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이렇게 들쳐매가지고 막 기계 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죠.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이 피곤합니까? 요즘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이렇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럼 뒤에 배경이 AI로 통해서 막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지옥에서 온 판사인가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 아니요. 거기 나오는 AI가 결부돼서 나오는 그 영상이 FX, 있나요? VFX 예. AI VFX요? 네. 예. 그런 것들이 가세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아직까지 좀 어색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효시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게임 쪽들. 그렇죠. 게임도 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겁니까? 엄청 생각보다 AI 초기에 기획대회를 많이 했는데 안 움직였던 그렇죠. 쪽이죠. 근데 예. 지금 벌써 테슬라가 얘기를 했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예. 우리 갖고 있는 이런 툴로 통해서 예. 영상부터 음악 그리고 맞아요. 또 게임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그래서 현재까지 현재까지 우리가 AI가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게 이제 적용되는 게 이제 스물스물해서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확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해서 가야 될 방향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서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들 내에서 AI를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들 내년도에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주도주가 될지 여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무풍지대 네. 예, 트럼프 이런 바람에도 무풍지대가 된다라면서 주목을 받았던 엔터주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네, 계속 가고 있네요. 네,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실 없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이제 JYP 엔터 이제 이 어떤 단기 추세 맞추면서 계속 위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나왔다가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 바뀌는 과정 쪽에서 나왔었을 때 그게 그러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과 변화가 되겠다라고 또 확인되다 보니까 그게 또 하나의 주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예,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러니까 즉 그 아이디어를 갖고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싸서 충분히 랠리가 보여줄 만한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의 반증입니다. 이게 이건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 종목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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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섹터와 종목에서는. 근데 반대로 예. 하이브는 안 들어옵니다. 차이가 있죠. 하이브는 조금 좀 물론 내년 가게 됐을 때 또 BTS에 대한 완전체 네.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장 당시에 방시혁 의장의 이면 계약 이거 말씀이신가요? 예. 만약에 상법 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네. 바뀌어 있다고 하게 되면 주주 자본주의 쪽으로 바뀌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그럼 당연히 근데 지금도 이거는 좀 조사하고 제대로 이게 드러나면은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요거는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됩니다. 예. 이게 만연한 상황인데 네네네. 이런 쪽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이슈가 어떻게 그 정부 차원에서 혹은 그 어떤 검사 차원에서 네. 예, 해결이 될지 여부를 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판이 있을지 여부부터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조사가 네. 들어가고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느냐라는 네네네. 쪽으로 이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근데 이걸 떠나서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했죠. 내 회사가 상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차익에 대해서 내가 돌려받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상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딱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 이 회사 얼만큼 내 회사였지만 키워왔던 회사지만 잘 엑시트해서 내가 내 개인적인 착복을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본주의에 맞는 그러니까 대주주의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 상황들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한국의 자본주의를 논할 상황입니까 이게? 상장을 빌미로 어떤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고열을 좀 뽑아먹는 그런 당연한 거죠. 예, 예. 행태가 됐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엔터주 가운데 탑픽 꼽아주시고 가시죠 이제. JYP고요. 예, JYP고. 그리고 또 작은 종목 중에 하나가 노머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오늘도 지금 쭉 가다가 움직이는데, 미국에 보면은 또 종목 중에서 그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회사냐면 공연 쪽에서 AR랑 붙여서 스폰서십과 같이 맞춰서 광고하고 그런 회사입니다. 주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IP를 통해서 확장시키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엔터주가 가야 될 또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노머스 이런 회사도 좋은데 당장 실적이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이런 JYP 엔터가 그냥 가장 탑이겠죠. 이게 그렇게 되고 나머지 그래도 또 큰 사고 안 치나라고 시장은 볼 겁니다. 안 칠 만한 회사들 쪽으로만 계속 또 이렇게 붙여가기 때문에 SM은 벌써 사고 쳤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JYP 정도 그리고 또 YG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나오더라고요. 빅뱅 마마에서 이번에 2024 마마에서 나오던 빅뱅 모습들 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네, 국내 엔터주 화이팅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